이제 현대차그룹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현대차그룹은 최근에 아주 파격적인 사장단 인사를 네. 내놨어요. 국내 기업 최초로 외국인 경제 CEO 선임했고 네. 미국 외교관 출신 인사를 영입했고 네. 완성차 총괄부회장 체제를 구축했고 뭔가 현대차도 굉장히 상당히 인사적으로는 급하게 좀 액션을 취하는 것 같은데요. 저는 현대차 인사를 보면서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삼성전자의 인사하고 너무 대비되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은 올해 인사를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 인사는 2018년까지 거쳐 올라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2018년 8월 달에 정의선 회장이 수석 부회장이 된 때였어요. 네. 그리고 그때가 이재용 회장도 비슷하게 구속수감에서 풀려나서 이제 본격적인 경영을 할 때입니다. 네. 그런데 비슷하게 이제 오너가 바뀌었어요. 양 그룹이 바뀌었는데 현대차의 당시 인사를 보면 2018년 12월 인사를 아직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현대차는 정몽구 회장의 명예회장의 가신그룹이라는 6명의 강력한 부회장단이 있었어요. 그랬죠. 네, 뭐 우유철 부회장, 네. 윤여철 부회장, 뭐 정신행 부터 아주 그 강력한 가신그룹의 6개 부회장이 있었는데 2018년 인사에서 윤여철 부회장을 빼고는 다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랬죠. 네. 예. 그리고는 그때 2019년도에 사장으로 부사장으로 초빙한 사람이 바로 호세 문효스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2년간 윤여철 부회장이 2년 후 2021년에 나가시거든요. 왜냐하면 윤여철 부회장은 존재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현대차는 노조가 아주 강한데 윤여철 부회장의 펑션은 역할은 노조의 관리였습니다. 그랬죠. 네, 그래서 윤여철 부회장 남아 있었던 거고요. 나머지 기능들은 모두 바꿨습니다. 그래서 정의선 부회장, 당시 부회장, 수석 부회장이 확실한 진행 체제를 구축했죠. 지금도 현대차 자동차에 사업 보고서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임원 인사의 사장단이 딱 10분입니다. 단에서 포함해서. 예. 10분 중에 무려 50%가 외부 출신입니다. 보시면 일단 호세 무뇨스 사내이사 중에서 이번에 CEO 된 외부 출신이죠. 그렇죠. 신정원 사장이라고 나사에서 데리고 온 분이 있습니다. 네. 지금 모빌리티를 총괄하시는 그리고 송창현 사장 몇 번 여기서 언급했지만 포트두타컴의 사장 그렇죠. 외부에서 오신 분. 그렇죠. 루크 동크불케 디자인 쪽의 외부인 그리고 브라이언 라포트.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이번 인사를 뭐 굉장히 파격적이다. 현대차에서 뭐 67년 현대차가 만들어지고 나서 최초 외국인 CEO다. 물론 맞죠. 사실은 이 인사는 이미 예고된 인사였습니다. 이미 예고된 인사였고 저는 현대차가 이런 파격 인사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아까 우리가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AI가 이냐 AI가 아니냐에 따라서 완전히 양극단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동차계도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번 3분기 실적을 보시면 폭스바겐과 GM의 실적과 현대차와 토요타 실적 완전 대비됩니다. 차이는 뭐냐 하면은 SDV입니다. 소프트웨어 드리븐 비클입니다. 자동차가 이제는 기계 산업이 아니라 전자산업이. 스마트 디바이스 산업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스마트 디바이스죠. 그 역할을 그러면서 스마트 디바이스로 가면서 모빌리티 솔루션이라는 새로운 개념으로 플랫폼화되는 이 과정에 어디가 있냐면 테슬라, 현대차, 토요타가 있습니다. 과거의 올드한 산업인 폭스바겐과 GM의 차이가 극명히 드러나는 시점에 와 있거든요. 그러네요. 그런 시점에서 이번 인사를 읽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투자자분들은 이런 인사를 보고 그다음 어디로 행보할 건지를 조금 과거부터 조금만 반추해 보시면 여러 가지를 좀 코드를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번 현대차 인사 조치는 일단 뭐 도널드 트럼프 2기 체제에 대응하고자 한다. 뭐 이런 의미가 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엄혹한 환경 위기를 돌파하고 미국에 대한 어떤 대응을 더 강력하게 입지를 좀 굳히자. 이러면 이제 리더십 역량이 새로 이제 바뀐 이 리더들의 이 역량이 이제 발휘가 돼야 될 텐데 이거는 좀 어떤 좀 전망을 하시죠? 두 가지를 읽어내야 되죠. 일단 장재훈 사장의 부회장. 장재훈 사장은 제네시스의 아버지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현대차를 고급화시킨 이미지 그리고 장재훈 사장이 고려대 사회학과를 나왔습니다. 네. 사회학과를 나왔어요. 네. 그리고 경영지원팀에 있다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정몽구 회장의 6인 가신그룹일 때는 전혀 힘을 내지 못하다가 예.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뭘 하냐면은 이분은 전체 기획, 글로벌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부회장이 했던 이야기는 이제 기아까지 손을 대겠다는 의미를 읽어내셔야 되고요. 그렇죠. 자, 호세 무뇨스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 보시면 1년 반 전에 IRA법이 시행할 때만 해도 대당 7,500불의 그 보조금을 현대차는 못 받았어요. 굉장히 큰일 났다고 누구나 염려를 했는데 이 위기를 누가 이겨냈느냐? 호세 무뇨스가 이겨냈다고 보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했는데요. 네. 그 법이 통과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현대차가 북미 시장에서 입지를 굳혔느냐?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호세 무뇨스가 모델 믹싱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SUV와 고급차로 모델 믹싱을 해서 영업이익률을 현재도 9%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획기적인 공신을 했고 두 번째는 예. 현재 조지아주나 미국에 짓고 있는 현대차 공장을 갑자기 이 법이 적용되지 않으면서 예. 홀류 생산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 카를 집어넣은 거죠. 전기차 공장에다가 예. 이 두 가지를 통해서 IRA법에 대한 대응 그리고 전기차 캐즘에 대한 위기를 두 개 다를 해결한 사람이 호세 무뇨스로 보셔야 됩니다. 결국은 이분들은 재임 중에 성과를 낸 굉장히 냈죠. 입증이 된 분들. 입증이 된 분이죠. 그래서 원래 현대차 대표이사가 장재훈 부회장인데 장재훈 부회장은 이제 그 역량으로 기아차까지 같이 하라는 부회장 타이틀을 주신 거고. 그렇죠. 그리고 호세 무뇨스는 현대차의 그러한 모델 믹싱이나 이런 북미 시장의 글로벌 전략을 낸 거고 마지막으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럼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성김 네. 성김 사장을 원래 고문이셨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우리가 제가 작년 초에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국내 4대 그룹이 우리나라 외교부를 못 믿는 것 같다 이제는. 외교원 출신들이나 미국의 국무성 출신들이나 이런들 대거 영입했다는 말씀을 한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 중에 한 분이 성김이었는데 이미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들어와서 직접 일을 해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섰으니 대응을 하자. 특히 트럼프 정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러스트벨트를 기반으로 대통령 된 분 아닙니까? 그렇죠. 러스트벨트의 핵심이 GM이에요. 그러니까 재빠르게 현대자동차가 GM과 지금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4대 그룹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런 걸 읽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자사주매입 얘기, 현대차의 인사 개편 얘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리더스 인덱스 박주근 대표님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정한 기업 투자의 비밀은 변하지 않는 가치를 보는 것. 당신이 선택할 기업. 이제보다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실패하지 않는 기업 투자의 조건 7가지. 여기서 확인하세요.